치료를 이렇게 파트를 보면은 목 어깨, 그 다음에 어깨 별도, 어깨 자체에 손상이 있으면 그러는 목 어깨, 또 하나는 허리, 허리 다리, 아니면은 무릎, 무릎은 발목. 그러니까 다 연관이 되어 있면서 허리하고 허리 아파요, 목 아파요, 어깨 아파요, 무릎 아파요, 딱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턱관절, 뭐 발목 좀 자세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태로 허리 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봐요. 그 허리 아픈 거의 원인의 가장 큰 거는 좌우 비대칭에서 인서션 오리진 하면은 뭐야, 근육의 시작과 부착 부분에 단축이 일어나면 그 끝부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건염 아니면은 건초엽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를 갖다 우리가 연부조직 손상이 돼서 소프티슈 인제리, 뭐 관절 주변의 조직에 어떤 변화에 염증이 생긴 거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건데 그걸 어떻게 치료하려고 그러냐면 우두둑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우두둑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연부조직 손상을 더 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쪽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게 카이로프라틱 교정 이렇게. 지금은 통증과 염증을 없애는데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제한된 부분을 충분하게 만들어주는데, 그 다음에 유지시키는데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도수치료다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인 원인 같은 경우는 파셋, 그 다음에 디스크. 그때도 말했지만은 디스크의 문제든지 아니면 파셋의 문제든지 어떤 식으로 평가를 내릴까요? 장골에 뒤로 빠지게 되면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 뒤로 빠지니까 디스크로 가거든. 그래서 디스크의 문제. 근데 세이크랄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내려가게 되면 하이퍼 로드틱 과전만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후관절의 문제. 딱 두 가지는. 그죠? 그래서 S타입이면 파셋 조인트, I타입이면 디스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하네. 디스크면은 I타입은 무릎과 발목, 그러니까 서브탈라 조인트하고 니 조인트를 조정을 해가지고 SI 조인트로 밀고 올라간다. 그 다음에 파셋의 문제다 하면 세이크랄 에이펙스 톡으로 인해 갖고 하이퍼로드틱을 뒤쪽으로 빼주면서 맞춰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SI 조인트의 문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외에 보편적인 원인하고 일반적인 원인이, 이제 보편적인 원인은 그 관절 주변의 조직의 문제고, 일반적인 문제는 파셋이나 아니면 디스크의 문제고, 그 외적인 문제는 우리가 염증성 관절염이나 이거는 가족력으로 들어가요. 부모한테 받았던,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스폰딜라인 콜로시스, 그 다음에 소리아시스, 건선, 라이트 C는 뭐 대장의 혈관의 염증성이고, 염증성 대장이나 코론씨 뭐 이런 게 전부 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허리 아프다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게 뭐냐? 이렇게 됐던 게 뭐예요? 우리가 빗자라고 오늘 배웠던. 그래서 최대한 유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진행 안 되게 막는 거다. 이렇게 됐다. 하나 넘어가. 위에, 엔터? 아니면은 뭐 마우스로. 예? 그러면 허리 아픈 사람들을 1,500명을 검사를 해봤대. 내가 못 가려고 풀어버려야 되겠다. 근데 책에다 해봐봐. 위에다 올려놓고. 좀 아침. 응. 됐네. 그러면 1,500명을 검사했더니 그 중에 70%가 척추에 부정열이었다 있는 삐뚤바뚤 자세불량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요추 척추증 스폰딜로시스 뭔 말이야?
퇴행성이었다 10%가. 그 외 나머지가 뭐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감염도 있고 스폰드로라이시스, 척추 전방 전이증, 뭐일까? 선천적 연결고리가 끊어진 사람들, 태생이 문제가 돼 있던 사람들, 연결고리가 마미나 골절된 사람들, 골절이라기보다도 안 붙은 거지, 융합이. 그 다음에 인대 손상, 프레임, 뭐 악성 질환, 암 아니면은 뭐 혈관 질환, 이 부분이 나머지 부분 10% 내외죠. 모든 부분이 퇴행 아니면은 척추의 부정렬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삐뚤빠뚤해서 자세 불량으로 좌우 비대칭으로 해서 생기는 게 허리 아픈 사람들일 거다.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케이스가 진짜 많은 거야. 그다. 뭐 척추의 기능 구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관절 주변 조직의 인대 손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 갖고 디스크가 생겼는데 인대상에서 내장증. 우리가 말했던 내부 붕괴 이걸 IDD라고 그러거든. 인터널 디스크 드레인지먼트. 그러면은 디스크 내장증이다. 디스크라는 병인데 디스크가 탈출되고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뭐 건든 게 아니고 자체가 깨졌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렬에 의해서 로딩에 걸려서 찌그러져 본 거라는 거죠. MID라고도 말을 했지, 예약 시간에. 안에가 깨져버리는 거다. 3주가 지나면 MR을 찍게 되면 시커멓게 나와요. 그러면 기능이 끝났다는 거예요. 기능이 끝나면은 끝난 디스크가 어떻게 될까? 배가 풀려서. 그래서 그 주변 조직들을 압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퇴행성으로 바꿔진다. 척추증. 퇴행성의 대표적인 질환이 뭐일까?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 다리 저리는 거. 또 하나 있어요. 호다 이큐나 신드롬에서 마비 신경종. 뭐야? 다리가 마비가 되어버려, 양쪽으로. 척추가 무너지면서 눌러버리는 거지, 마비를. 그걸 어디서 일어나냐면, 일반적인 퇴행성 척추증은 5번, 1번, 4번, 5번인데 3번, 4번은 마비 압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척추에 변형이 생겼을 때, 그거는 임원에서 응급수술로 가야 돼. 그러면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왔네. 노년증 악성질환에서 마비 압박.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그냥 놔둬버리면 디스크가 터지면서 복부에서 출혈이 생긴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외에 염증성 질환이 있다. 여러 감염, 척추염, 나이터씨, 건선, 궤양성 대장, 크론도 대장병이고, 뭐, 동맥 폐색, 이런 염증성 질환이 이제 가정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모르지.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빗세라에서 이상각막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각막은 손으로 찌르면 절대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터치는 손으로 하되 느낌은 배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1% 내외에서 되기 때문에 많지가 않아요. 스트레스로 인해 갖고도 허리가 아프다. 우울증도 당뇨로도 약물을 많이 써서 뭐 갑상선, 요로 감염. 근데 그 요로 감염은 허리가 아픈데 그 원인이 빠져서도 계속 아프다고 표현을 한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통증에서 우울제가 이제 들어가네. 이렇게 얘기됩니다. 뭐 기술적인 검사에서 우리가 이거 많이 보는 거죠. 걸어오는 자세, 그 다음에 외적인 표현, 자세, 그 다음에 숙여보세요.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급성유통 어떤 경우냐? 이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 세덜마비라 이렇게 나왔네요. 항문, 그 다음에 음낭, 여자들 같으면 그런 생식기 주변이 마비가 버렸다. 이게 코다 이큐나 신드롬이다. 마미 증후군.
3번, 4번의 디스크가 후복부로 탈출이 돼갖고 다른 내려간 신경을 갖다 마비를 시켜줍니다. 그럼 딱 그림이 나올 거예요. 척수를 압박해버리는 거다. 그렇게 되면은 항문이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대소변 관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다리가 풀어져 버려요.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수도 없지. 오지도 않을 거니까. 알고는 있자. 어디 라인이다? 마미가 어디서 끝나? 2번, 3번에서 끝나기 때문에 3, 4번에서 눌리는 거야. L2에서 가운데 쪽으로. 그 다음 여기 나왔네. 5, 4, 5. 그 다음에 이게 포지 3. 2하고 3 라인에서 눌리게 되면 오른쪽 그림 단계로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코다이큐나란다는 거. 그 다음 가능한 잘못하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다. 이렇게 되는 거. 일단은 다리에 감각이 없어. 프레스테시스, 이상 감각, 무감각, 무릎 밑으로. 그런 사람은 다리를 올려보세요. 풀어보래 이렇게. 힘줘보세요. 안 돼. 그러면은 이거는 디스크가 탈출이 돼서 신경을 갖다가 엔트랩으로 물었다는 거. 다리를 질질 끌어. 다리가 다 풀어져 버렸어. 그 다음에 이렇게 때리면 반응이 없다는 거지. 이런 경우는 심한 디스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을 때 PSIS 후상 장골극과 장골룸을 잡고 앞으로 숙여보세에서 15도 그 라인에서 걸리면은 보내라고 그랬죠. 40도, 70도 우리가 보는 케이스라는 70도가 다 넘어가. 그럼 뭐야? S타입, I타입 구분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누워서 SLR하고 패트릭스 페이블을 하는데 그 반드시 누웠다 다시 엎드리세요. 이걸 하기 전에 그냥 서서 이걸 하고 바로 들어가라 이렇게. 수치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바로 수술시키는 것보다도 6주에서 12주 정도는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절대 매니플레이션 교정하지 우두둑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 군조절과 액티베이터로 들어간다는 거죠. 옆으로 회전 교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료자가 터져버리니까. 좀 이따 그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요추하고 미추 경막 시술, 신경 차단술을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주사로. 우리 쪽은 해당 사항이 없네. 네? 일반적 둥근 디스크. 이제 3번, 4번부터 우리가 보는 경우지. 이상 감각이 있거나 다리의 감각이 좀 안 좋다든가 무릎 밑으로 통증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 다리가 땡기는 자골신경통은 뭐야? 사이아틱 너브,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게 자골신경이야. 그러면 이 자골신경의 자골이 뭐야? 응? 그렇지. 자골 뒤를 우리 이스큐미라는 자골 뒤를 지나가는 신경이라는 사이아틱 너브. 왼쪽 자가 아니라는 거지. 왼쪽 다리가 아파요 해서 자골신경통으로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해줘. 그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의 통증을 호소하는데 이게 제일 먼저 어디서 나타날까? 고관절 뒤에서, 힙조인트. 사람들 고관절 아프다. 한 방에서 맞다. 환도가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허리에 신경이 어떤 손상을 입게 되면, 눌리게 되면 엉덩이 고관절 뒤에. 그 고관절 뒤에 눌리는 쪽의 근육이 뭐야? 피리포미스. 그래서 피리포미스 신드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다 허리 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막 신장 검사의 양상 SLR이죠. SLR 이런 식으로 해도 된 거다.
이런 일반적인 디스크하고 일반 증후군, 그 일직성, 중심성, 양직성 충만이 일어나면서 파셋이 눌려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안에서 우리가 디스크 돌출, 후관절 기능 부전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교정을 하는 건데, 교정의 방향을 놓쳐서 반대로 끌고 간다든가 잘못하면 터뜨려버려요. 1번, 2번, 1번으로 다시 바꿔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잘 보세요. 앞으로 숙여볼 때 각도 정확하게 보고 오게 돼요. 치료 후에 그 각도가 안 나왔으면 잘못된 교정이 된다는 거예요. SLR이나. 그 다음. 이게 뭘까? 4번, 5번 디스크지? 아, 바디, 척추. 바디에 요 뭐야 이거? 캡슐이에요. 캡슐라이티스. 물주머니라는 거예요. 그 물주머니가 긴장이 되면은 순환이 안 되니까 뭐가 들어갈까? 버블이라는 기포가 생겨.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만져서 하면 우두둑 소리가 나. 우두두둑 소리가. 그 안에 기포가 터지는 소리. 근데 교정을 했는데 뚝 소리가 나. 그러면은 붙었던 파셋이 떨어지는 소리야. 파셋이 떨어지는 소리는 이미 이게 깨졌다는 거고, 깨졌으면 배가 나와. 파셋이 붙어버렸다 그러면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 생겨. 이렇게. 이게 잘 봐야지. 우두둑 소리가 나는데 방사통이 없다 그러면은 긴장. 캡슐 안에 기포가 생겼던 거다. 근데 우두둑 소리나 뚝 소리가 났다. 그러면 이미 이제 캡슐은 터지고 파셋이 붙어서 다리 쪽으로 이상 감각이 내려있는 그걸 갖다 풀어주는 통증이다. 그러면 여기서 셔틀 레버가 들어가. 어디 쪽으로, 어디 쪽 다리가 통증이야? 오른쪽이지. 그러면은 관절의 변형은 오픈 엣지가 왼쪽이야. P, R, I 된 캐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가 파셋이 디스크가 벌어져가지고 여가 눌려본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PRI 이렇게 이제 교정할 거다. 이게 탁 붙여서 여기를 툭 하고 뛰는 거예요. 뛰면 어떻게 돼? 위쪽으로 내려갔던 신경이 딱 풀려버리기 때문에 통증이 사라져. 이게 사이아틱는. 셔틀 레버의 지렛대의 원칙으로 인해서 해주는 교정이라는 거예요. 이 경우가 아까 말했듯이 10명에서 7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의 확률이 어떻게 돼? 제대로 하면 70%는 일단 먹고 들어간다. 그 다음에 70%에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먹고 들어가는 플러스 알파 있어. 뭐야? 10% 퇴행성 척추증. 그것도 우리가 보는 거야. 그래서 열에서 8명 80%를 우리가 먹고 들어가는 척추 질환에도 우리가 안고 가는 게 80%라는 거. 얼마나 해당 사항이 커? 이거를 나머지 20% 못 되는 걸 가지고 굳이 다른 뭐 가족력이나 염증성 질환 안 되니까 그럼 나머지 부분으로 수술이니 약물이니 뭐니 뭐 비수술요법 뭐 여러 가지 방법 그 조금 갖고 노나면 그 사람이. 우리는 손 하나 가지고 80%를 먹어. 얼마나 비중이 커. 그지? 잘하면 대단한 선점을 가지고 있는. 그걸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자주 독립한 게 아니라 일본이 망해갖고 독립한 것처럼 묘하게 얻어먹는 거예요. 실비 때문에. 실비가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이거 할 얘기는 아니네, 그지? 그러면 주어진 기회를 잘 써먹어야지. 잘 해서 최대한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동안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능력이라든가 부재로 그 다음에 잘못 교육으로 잘못 가이드 해가지고 바보가 돼 있었던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굴러 들어온 떡이 된 거야. 이 굴러 들어온 떡을 갖다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함부로 배쳐간다든가 대충 하게 되면 망해요. 잘 안 되고. 그게 이제 오늘날 전부 다 도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만 남을 거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끝나는 시점이니까 여러분이
잘 갖고 가셔야죠. 얼마나 척추시장은 절대 없어질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척추시장은 걸어다니면 없어져. 근데 앉아있으면 척추시장은 계속 생겨 사람이 존재하는 거야. 모든 일이 앉아있는 걸로 시작해서 앉아있는 걸로 끝나잖아. 그럼 척추는 붕괴될 수밖에 없고 그 붕괴된 거를 최대한 막아주는 건 뭐야? 시장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계속 새로운 방법이 나와. 왜? 80%에서 못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도 안 된 조금 갖고 막 새로운 게 개발이 되면서 80%에 있는 거를 갖다가 이쪽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이 시장은 글쎄 종말 오기 전까지는 척추시장은 무너질 수가 없어. 그래서 척추에 대해서 캔슬을 걸고 막았는데 선생님이 86년도부터 척추를 봤으면은 계산을 해보면 30년 넘었잖아. 그지? 36년이니까 4년 됐는데 뭐야 더 됐나? 근데 그동안 쭉 지켜봤지만은 계속 더 진행되면 됐지 없어지는 않고 되더라. 그러면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장에는 정보력이나 모든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여러분은 그거를 그대로 시행착오 싹 빼주고 안 오고 갈 수 있는 부분은 넘겨주니까 여러분 쉽게 더 많은 거를 더 발전시켜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모든 걸 알게 되면 새로운 방법이 나왔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제대로 이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척추시장이 우리 쪽에서 보는 게 100개에서 80%는 우리가 먹고 가는 거다. 굉장히 큰 거죠. 그 시장을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면으로 참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